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사회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에따의 윤상보입니다. 얼마 전에 탄소 없는 섬 제주의 새로운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통해서 203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건데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윤성 제주도 미래성장 과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강성희 제주도의회 의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이홍기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 회장께서 자리하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리고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일단 오늘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좀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풀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주도가 2035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하겠다 이 비전 선포식을 지난 1일에 가졌습니다. 먼저 제주도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핵심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가장 핵심은 2035년을 탄소 중립의 목표로 제시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이제 가야 되는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 확대에 대한 시나리오를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경로를 도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전과 함께 이를 달성할 경로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제시를 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의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35년이면 정부의 목표보다도 15년 빠른 그렇습니다. 그 내용인 거죠. 예. 그러면 제주도가 사실 뭐 여태까지 안 해온 것은 아니고 이제 탄소 없는 섬을 위한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도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게 2012년부터였는데 지난 정책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봐야죠.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이제 지난 2012년 5월에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렇게 저희가 12년가량 추진한 결과도 저희가 전국적으로 최고의 지표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거의 20%가량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요. 전기차 이제 보급 비율도 현재 4만 대를 돌파해서 10%. 제주 도로에 있는 차량의 10대 중 한 대는 전기차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전국 대비 5배가량 높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이런 출력 제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도민사회에서는 다음 이거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이런 거를 해소하면서 계속해서 청정 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을 위해서 이번에 시나리오가 준비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평가도 한번 이번엔 저 김정도 국장님은 혹시 일단 그 탄소 없는 섬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과 관련해서 여태까지 성과를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원했던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몇 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달성하기도 어렵다라는 것이 뭐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하고 사실 2012년에 그 계획이 나올 당시에 어떤 도민들과의 어떤 의견 수렴이라든가 아니 공론화 절차라든가 아니면 뭐 최소한 이제 시민사회 특히 에너지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위들과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급하게 급조된 계획으로 발표된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뭐 이후에 여러 번의 수정 작업을 거치긴 했습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계획이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좀 진행된 것들이 어쨌든 그것을 유지하게끔 하는 어떤 여러 가지 행정들의 관행들이 섞여가면서 그렇게 이제까지 쭉 왔지 않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에너지 보급을 많이 했다. 그리고 전기차 보급이 많이 됐다라는 부분은 뭐 성과로 어쨌든 얘기는 할 수 있겠다. 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계획상의 누수는 안타깝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자리 김정도 국장 모시면 항상 그 행정 쪽에 얘기하시는 것이 소통 얘기인데 그 뭐 말을 좀 안 들어준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서로 각자의 그 소통과 관련해서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는 문제잖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잘 귀 기울여야 된다는 그 취지에선 저희가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나리오를 냈고 그 낼 때 저희가 안이라고 해서 냈거든요. 이제 내부 연구는 했지만 이 안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은 전문가분들 그리고 이제 도민분들이나 예. 이제 관계된 분들이 이제 이거는 저희가 모두가 주체가 돼서 실천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안을 올해 이런 여러 자리를 통해서 예. 설명드리고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얘기가 더 많이 오고 갔으면 좋겠고, 의원님은 저 의회에서 바라보실 때 어땠습니까? 저희도 어쨌건 2012년에 제주도가 먼저 제주의 청정 환경을 위해서 네.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략들을 세워서 굉장히 꾸준히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랑 전기차 보급에 굉장히 애를 써왔는데요. 예. 김종록 국장님 말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이 방향은 맞는데 현실 가능하겠느냐, 예. 그 정도의 재원이 투자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데 늘 저희 조례를 만들다 보면 조례에서도 어떤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예. 그 기본 계획은 법정 기본 계획에 따라서 10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늘 그 계획은 전문가 그룹인 용역진에서 예. 계획을 짜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청취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갖고 있는 어떤 예산이라든지 정말로 실현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 회장님, 제주도 내에서는 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학 회장님 바라보시는 그 제주도의 탄소 중립 에너지 정책은 네. 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첫째, 저희가 이제 외지 사람으로서 평가를 할 때는 그래도 제주도에는 상당히 많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단지 아까 소통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게 새로운 신산업이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애라는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목표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조금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은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좀 특색 있는 예. 이러한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정책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홍보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주민들도 충분히 그 수용성 측면에서 인정을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와 방향까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데 네. 세부적인 그 실행 과정 속에서는 조금씩의 이견들이 있을 수밖에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소통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부 목표가 2050년입니다. 제주도에서는 그보다 빨리 15년을 앞당겨서 2035년을 최종 목표로 잡았는데 국가 계획보다 앞서서 이렇게 무탄소 도시를 빨리 추진하겠다는 그 속도를 내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저희 제주도가 이런 기후 위기, 기후 변화의 국가적인 최전선에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오늘 봤을 때 강원도엔 현재 지금 대설특보 내려졌다라는 걸 예, 보면서 예. 정말 남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고요. 가치 당위적인 측면에서 그런 우리가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것, 예. 그리고 최일선에 있는 상황,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희 제주도가 아까 진단해 주셨던 이런 카본 프리 아일랜드로 말미암은 당시에 기후 위기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지도 않았던 시절부터 제주도는 여기에 선도적 노력을 해온 여건적 환경,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는 가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산업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되어가고 있다고 세계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제주의 발전적인 방향에 있어서도 같이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적으로는 가치의 당위적인 측면에서도 산업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제주도가 굉장히 이제 빨리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도정에서 이런 정책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2035년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좀 잡혀 있기 때문에 2035년 탄소 중립 실현과 관련해서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될지 이건 학 회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예, 제가 판단할 때 일단 제주도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금수저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 그 투자 비율이 상당히 낮은데요. 제주도는 그걸 월등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건은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2050 넷제로 계획보다 15년이나 앞당기는 건데 처음엔 저도 이게 너무 빠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모든 에너지는 중앙 집중해서 지방 분산으로 가기 때문에 도지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나봤는데 도지사 의지도 추진력도 있고 또 그다음에 미래 트렌드를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중요한 점 하나가 그렇게
3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을 했을 때 그럼 예. 제주도민은 거기에서 얻는 이익이 뭔가 그렇죠. 이런 것도 좀 보완을 해주면은 아마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성공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학회의 지원은 받으셨습니다. 자, 근데 이 관련된 예산들도 이제 다 의회를 거쳐가야 되는데 의회에서 바라보는 이 35년의 목표는 좀 부담스럽지는 않은 목표인가요?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현재로서는 우리가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금 10%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네. 지금 작년부터 또 전기자동차 소비가 굉장히 또 감소하고 그렇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제주도의 뭐 수소 차량 보급 관련해서도 보면 전국에서 딱 1%더라고요. 예. 제가 최근에 2024년 3월 기준으로 봤으니까 딱 1%인데 그걸 예를 들어서 이제 차량 분야라든지 아니면 네. 뭐 선박 분야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운송 분야가 저희가 가장 많이 그 넷제로를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 그 분야에 투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제주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2035년을 미리 하겠다라고 이 계획을 발표한 것은 중앙 정부가 예. 우리 제주도를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넷제로를 2050년에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국에 뭐 어쨌거나 우리 제주가 1%의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성공하지 못하면 네네. 2050년까지 성공하기도 어렵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전폭적인 중앙 정부의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지방 정부가 좀 설득을 하면서 같이 예. 가기 위해서 2035년 비전 선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사실 당면 과제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주가 좀 더 앞서가겠다고 하는 거니 우리가 이렇게 먼저 선포하고 열심히 할 테니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라는 그런 노력들이 좀 앞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고 김정도 국장님은 이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30년의 넷제로 달성, 탄소 중립 가능한 목표라고 보고 계십니까?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가능해야 한다. 가능해야 한다. 예. 가능해야 인류의 공멸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이게 뭐 단순하게 우리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 인류 문명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2035년 아니고 사실 2030년도 지금 위험하다고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빨리 앞당겨서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것도 실현돼야 된다. 실행해야 예. 된다. 그게 얼마의 비용이 들든 어쨌든 간에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 모든 시민사회가 공히 지금 공감하고 있는 예.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2035년이라는 거 발표됐을 때 예.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예. 내용적으로 강론이 있을 뿐이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35년에 뭐 진짜 말 그대로 우탄소로 가겠다, 예. 뭐 탄소 중립 간다.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다만 예, 예. 방법론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강론은 거죠. 앞으로도 치열하게 좀 부딪히면서 논의를 하고 머리를 다 짜내야 되는 부분들인데 자,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전세적인 과제죠. 그리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늘려야 하는데 현재가 제주도가 19% 이것도 뭐 전국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수치라고는 얘기는 합니다만은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또 앞서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지금 목표는 70% 이상인데 지금 당장 추진하려면 일단 하고 있는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떠오릅니다. 앞으로 이제 더 큰 비용과 그 기반 투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이제 아까 강상희 위원장님께서도 그리고 비용 강론 얘기를 주셨는데 예. 일단 지금까지 진행된 것들을 봤을 때 이 에너지공사 주도의 저희 풍력들이 좀 있고요. 예. 이제 그것은 하지만 엄밀히 봤을 때 지방의 재정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이제 공사 차원의 투자와 예. 이제 거기서의 회수 그리고 수익까지 나는 걸 도민사회 환원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우리 대표적인 사례가 전국 최초의 해상 풍력인 우리 탐라 해상 풍력. 예.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한림 해상 풍력이나 이제 한동평대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도 다 발전 공기업이 예. 투자를 해서 거기에 수익을 이제 창출하는 게 나가는 구조이고 예. 그리고 그 수익 일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도민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재생에너지 확보에 있어서의 예. 직접 재정이 아닌 이제 세계적인 흐름에 따른 민간 투자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원 중에 막대한 분야가 발전소입니다. 예. 현재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LNG를 연료로 하고 있는데요. 예. 그나마 이것은 육지부의 석탄 발전보다 훨씬 낫지만 이 분야를 수소로 바꾸겠다라는 게
저희 발표의 또 핵심이었는데요. 예. 이 발전소들도 전기를 생산하는 국가의 발전 공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그런 인프라이기 때문에 예. 이 또한 제주에 재정이 들어가는 형태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막대한 에너지들을 할 때 모두가 재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과정에서의 다양한 재정 지원까지 이끌어내면서 이런 부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인데 공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적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들을 좀 많이 들으셨던 모양이죠. 이제 그런 막대한 것에 대한 재정의 얘기는 뭐 당연히 수반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달성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지요. 이게 예. 그렇게 채우겠다라는 어찌 보면 빈 얘기로 들리지 않으려면 예.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될지. 그래서 예. 저희가 시나리오에는 단기, 중기, 장기 프로젝트들까지 예. 어떤 그런 주체들, 파트너들과 이끌지도 저희가 좀 초기 고민을 해서 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내용 나온 것을 좀 봤을 때 민간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좀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김정도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한 그 비판도 꽤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이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뭐 비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중의 어쨌든 문제. 민간도 투자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투자를 막을 방법도 없고요. 근데 다만 이제 민간 투자 중심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 거기에서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정도의 수준을 공공이 쥐고 있을 것인가의 예.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에너지의 공공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나오는 게 어쨌든 민간 단위의 투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지금 에너지 공격 같은 경우에 재생에너지 투자가 적어지고 있고 더 예. 후퇴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렇게 되면 사실 민간 주도의 형태로 바뀌어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시장이나 아니면 이런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간 중심으로 민간 이익 중심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예.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민간 투자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 민간이 적정 수준으로 선을 유지하고 거기에 공공이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파이는 공공이 쥐고 있어야 된다. 다 내주게 되면 예. 막을 방파제가 없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네. 뭐 아시다시피 국민연금도 뭐 내부적으로 여러 사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내국에서 돌아가고 있는 여러 것들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공적 자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예. 네, 다양한 방법들 잘 고민하셔서 뭐 에너지 공사가 됐든 아니면 발전 공기업이 됐든 잘 협력해서 일정 정도의 파이는 공공이 예. 쥐고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정의 파이라는 것이 주도권을 놓지 말아달라는 얘기. 네, 이왕이면 51% 이상은 쥐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 기자님, 이 논쟁이 사실 항상 따라옵니다. 네. 이걸 어디까지 민간에 개방을 하고 주도권을 갖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말 나온 김에 박 기자님 의견도 좀 여쭤볼까요? 이제 보통 에너지는 공공성이 강하고요. 예. 그러나 그 에너지의 그 수요나 창출하는 기업들은 이제 사기업이다 보니까 항상 이게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반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전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모든 수소 생산량의 80%는 발전으로 들어갈 겁니다. 예. 그러면 정부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정책을 세울 때 발전 부분은 공공성이 좀 더 크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쥐고 있고 충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수익성이 확보가 되거든요. 예. 그럼 수익성을 제공을 해주되 단 이게 수소는 킬로그램당 얼마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런 조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단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공공성만 강조하다 보면 이게 새로운 산업이거든요. 예. 활용 같은 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어줘야지 일반 기업들이 거기 자기들이 R&D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서로 역할을 공공성이 강하냐 아니면은 저 시장성이 강하냐를 구분을 해서 조례 같은 걸로 어느 정도 이렇게 칸막이를 해주면은 예. 서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이제 각 지역마다 또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서 거기에 기업 유치할 때도 그런 조건들을 제시하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은 이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김종도 국장님은 51% 얘기하잖아요. 공부에서 예, 예. 51% 이상의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더 개방해달라고 항상 그 요구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딪힐 것 같은데 51%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51%라기보다는 의사 결정을 정확하게 공공기관이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일단 저기 수소 모빌리티 얘기하는데 앞으로 수소 모빌리티에 사용되는 수소는 5% 정도밖에 안 돼요. 80%는 발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주도는 특색이 있으니까 요거를 잘 조화롭게 해서 그런 정책, 발전은 공공기관이 갖고 가고, 그러나 모빌리티, 충전소, 뭐 드론 개발 이런 것들은 기업 영역으로 이렇게 맡기시면은 51%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한 60%는 이제 공공기관이 리딩을 하고 이제 수요 창출은 나머지 40% 정도는 기업에 맡을 인간에게 거로. 맡기고. 이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의회에서 조례 또 심사를 해야 되고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발전 관련돼서는 우리나라가 어찌됐든 이제 공공영역으로 놔두고 있거든요. 전기 분야들 특히. 그렇기 때문에 발전 공기업이 제주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발전소도 하고 있고, 이제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익도 나고 있고요. 탐나해상 관련해서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조금 걱정되는 지점은 지방 정부와 이 공기업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설정할 것인지. 제주도라고 하는 어떤 그 지역이라고 하는 한계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졌어도 공기업은 조례에 의거해서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산자부라든지 중앙 법률에 의거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또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는 앞서도 말했지만 뭐 풍력의 어떤 공공성들을 해서 풍력 공유화 기금을 만든다든지 이런 뭐 수소 관련해서도 이제 수소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로 공적으로 공공 영역으로 이걸 조금 들어오게 해서 발전 공기업이 지방 정부의 어떤 지분들을 인정해주고 지방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순환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좀 앞으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좀 중앙 정부하고의 어떤 절충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잠깐 그 환경 관련된 문제도 해볼까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먼저 떠오르는 게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태양광과 풍력인데, 환경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또 이게 또 다른 환경 파괴 논란을 좀 불러일으키는 부분들도 있어서 제주도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관심을 갖고 좀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번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가 보급되어야 되는 목표량을 내었죠. 그럼 이제 당연히 여쭈신 것처럼 그걸 어디에 어떻게 채우느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 김정도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잘 논의하면서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그런 쪽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 주차장이나 공공기관의 옥상이라든지 잘 찾아보면 유휴 공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주차장도 이제 태양광을 캐노피식으로 해두면 비가림도 되고요. 공간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학교 운동장에 걷는 공간에 되어 있는 것들도 많고, 이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의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는 게 해상 풍력, 특히 이제 원거리에서의 부유식 풍력,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력이나 경제성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가야만 뭐 근해에서의 어떤 여러 그런 이해관계나 생활의 터전과 연결되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해소해 나가면서 어떤 도민분들의 수용성 그리고 지지까지 이제 얻으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재생에너지 기술은 굉장히 많은 단위 면적을 지금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들인 거잖아요. 아까 태양광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대규모 발전단지를 만들어서 농경지라든가 이 산의 환경 파괴 논쟁 이러한 부분들을 좀 소규모로 분산해서 가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풍력도 사실 그 면적이 굉장히 많이 좀 필요한데, 앞으로 발전되는 기술력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제 멀리 나가서 부유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그런 걸로 논쟁을 좀 더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거죠. 뭐 논쟁을 피해간다기보단 이제 그 공통상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든 그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산업의 발전 방향이나 기술 발전 방향이 그렇게 많이 좀 그런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견 좀 여쭤볼까요?
말씀하신 게 거의 환경단체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어서 예, 맞습니다. 특별하게 반박은 하지 않겠고요. 다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발전소를 왜 짓는가의 문제인데, 발전소라는 건 결과적으로 전기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짓는 것일 테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에너지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제로 인해서 뭐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든 이런 것에 계속적으로 전기가 많이 쓰여지는 수요 증가를 계속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들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에너지를 막대하게 계속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거고, 단순하게 뭐 이제 풍력 발전 5기가 이상 뭐 공급하고, 그다음에 뭐 태양광 1기가 이렇게 공급하고 이런 계획도 물론 뭐 필요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 에너지 전환해야 되고 막대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재생에너지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으니까. 근데 과연 그게 정말 다 필요한 것인가? 예.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에너지 수요를 줄여나가는 수요에 대한 관리 부분은 왜 항상 들어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수요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이제 화력발전으로 대체하면서 공급하면서 예. 결과적으로 연착륙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계획들을 잡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나 예. 그리고 제주도에 이번에 나온 계획도 마찬가지지만 왜 항상 에너지 공급을 계속 증가하는 걸로만 맞춰놓고, 그리고 되게 크게 증가하는 걸로 맞춰놓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전력 시설이라든가 설비가 계속 들어가게끔 그런 형태로 맞춰주고 있는가에 예.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서는 예. 사실 답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탄소 제로라는 말이 나오지만은 어쨌거나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계속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전제하에 수립되는 정책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죠. 기본적으로 다 에너지는 앞으로 계속 많이 쓸 거니까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발전소 더 짓고, 이 정도 되면 예. 이 정도 발전소 더 짓고, 이런 계획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쯤 되면 우리가 발전소 더 짓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계획은 사실 현행 정부의 계획에도 없고, 예. 이번 제주도의 계획에도 없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더 이상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분명히 도래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은 아직 없다. 뭐 이런 거죠. 이 말도 좀 중요한 얘기 같아서 학 회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게 그냥 확장 일변도의 정책을 탄소 제로라는 말을 집어넣으면서 근본적인 고민은 좀 안 하고 있다는 문제인식 같은데. 예, 저도 일부 김 국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거가, 지금 독일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2020입니다. 20%는 재생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예. 20%는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하면은 지금 신재생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예. 20%만 절약을 해주면은 그 예산, 즉 가성비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도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저도 전기봉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가 중진국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에너지 수요가 급격하게 많아졌어요. 예, 예. 냉장고도 큰 거 쓰고 텔레비도 큰 거 쓰고 예.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약간 사치성도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포화값을 딱 가질 겁니다. 큰 냉장고 다 샀고 큰 에어컨도 다 쓰고 있으면은 예.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일정해지는데, 단 우리들은 가장 먼저 추구하는 거가 환경 생태계 보호, 당연히 저희들도 다 얘기들을 합니다. 예. 그러나 본인 입장으로 가면은 쾌적함을 먼저 따져요. 좀 편안한 거. 그러다 보니까 전기 에너지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데, 단 어느 정도 포화점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정하게 갈 것이다. 그런 건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에너지 변환 계획의 성공 가능성이 많은데, 하나가 아쉽다면은 예. 가령 뭐 발전 효율이 나쁜 거를 교체한다거나 아니면은 집에 커튼을 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투자되는 액수만큼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경제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한번 추가를 하면은 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다 시도를 해보고 거기에서 가장 최적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제주도에서 꺼내서 제시를 해주면 되겠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네. 저는 이건 근데 좀 저희 국가적인 정책에 예. 우리가 이제 전기 사용료
사용료와 관련해서 원래 이제 생산 단가, 원가가 좀 제대로 반영이 된 전기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갔으면 이 아까 말했던 에너지 절감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전자제품만 사거나 뭐 조그만한 제품을 사도 전기 효율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이런 거 얼마나 따지고 샀습니까? 근데 그런 게 어느 순간 싹 사라지면서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전자제품이 대형화되고 전기를 굉장히 많이 수요한 이렇게 전기 수요가 많아지는 형태로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 그거는 저는 우리나라에 어쨌거나 지금 생산 단가에 대비한 어떤 전기 사용료가 너무 지금 여전히 낮다. 이거를 일정 정도 올려야 되는데 이게 계속 국가적으로 국민적인 어떤 저항이라든지 또 산업 파트에서도 굉장히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전기 사용료는 올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이제 적자라든지 그래서 이게 효율적인 어떤 운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줄이면 뭔가 인센티브가 있고 내가 굉장히 좀 전기 줄인 거에 대한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럴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주에서도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그 수요 관리를 어떤 형태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 거를 체감적으로 도민들이 좀 느껴서 아, 우리에게도 굉장히 이득이 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만 그 사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수요 부분 뭐 여러 차례 뭐 김정덕 장님 말씀도 들은 적도 있고 일단 저희가 이 도출을 할 때 그리고 아까 학 회장이 정기본에 기본적으로 수요 조절을 통해서 필요량을 절감하는 것들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한 10% 이상은 수요를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것. 이거는 저희도 감안은 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저희 제주도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 중에 하나가 낮 시간대 출력 제어 나올 때 전기차를 충전하시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탐나는 전으로 드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어찌 보면 효율적으로 하시는 시간대를 바꿔주셨을 때 인센티브를 드리는 제도는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통해서 좀 내가 불편하지만 아 내가 지금 낮에 전기차 충전하러 가야지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 정도로는 뭐 됐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더 다양하게 수요 관리를 위한 좋은 정책들은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플러스 DR은 아니고요. 네, 줄이는 걸 말씀드렸던 거고.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낮 시간대 전기 이게 남아도니까 이걸 좀 써주십사. 뭐 분산과 관련된 얘기도 좀 같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시는 거고 그게 이제 세부적인 실행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아까 그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포화점이 어느 순간 올 수 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소비 성향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개인 집에서 쓰는 전기 사용량하고 공공에서 쓰는 전기 사용량 보면은 공공에서 쓰는 전기 사용량 증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내 거는 아끼고 여러분들 거는 안 아끼겠다는 거고요. 한 예를 들면은 아마 유심히 보시면 우리나라는 문이 밑에 틈들이 좀 있어요. 거기에 에너지가 많이 나가는데 이거는 설비업자들이 귀찮잖아요. 밑에까지 딱 닿게면 고장날 우려도 많고 그런 거부터 고쳐줘야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새로운 기술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딪히는 접점들이 많아요. 그거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할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제주도민들이 우리는 아주 클린 아일랜드에서 살고 있다. 나도 노력을 했다. 이러한 캠페인성 이런 홍보들을 많이 해줘야지 플라스틱 머니 뭐 5,000원 주고 10,000원 주고 그거 가지고는 만족들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는 거 그거를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캠페인을 좀 많이 벌여주시면은 아마 더 쉽게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법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캠페인 같은 부분도 다 종합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얘기들이니까요. 혹시 지금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이렇게 출력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뭐 발전 뭐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이거 출력 제한도 자꾸 이렇게 벌어지고 이게 우리 기술력으로 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
너무 그냥 그 에너지 생산 쪽으로만 투자를 너무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도에서도 이런 걱정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예, 이제 지금까지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있어서 이제 말씀하신 출력 제어를 딱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예. 이 현상만 봤을 때는 재생에너지 어떻게 더 늘리느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있으실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고 완화해주는 다양한 유연성 자원들이 이제 들어와 줘야 되는 것인데요. 예. 거기에서 이제 수소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수소. 예,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력 상태로 쓰기도 하지만 예. 이거를 이제 수소를 생산을 하면은 이 수소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발전의 원료 연소될 수 있는 네. 연료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도내에서 그리고 뭐 전국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탄소 배출하는 주요 이제 발전소 예. 자체를 이제 무탄소 전원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올해부터 시작되고 있지만 제주도에 이 전력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배터리 예.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 있고 제주에서는 이런 출력 제어를 완화하면서 계속해서 청정 에너지를 늘려갈 수 있는 당연한 다양한 이제 보완 기제들이 예.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최근에 이 MBC에서 그 덴마크 사례를 예. 굉장히 이제 잘 보도해 주시는 걸 저희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덴마크에서는 냉장고 사용하는 것까지 이제 사례를 들면서 출력 제어를 완화해 나가고 있다. 저희도 이런 부분들 잘 살피면서 예. 다양한 출력 제어를 완화할 수 있는 기제들을 잘 마련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소 얘기 나왔으니까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과 이번 정책의 이제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 관련된 내용들이 될 것 같은데 수소 활용을 이제 연간 6만 톤 이상으로 좀 늘리는 것이 목표이기도 한데 여기 항상 따라붙는 얘기가 좀 안전성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아직 그 높은 생산 비용 그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학 회장님이 여기에 대한 설명 잠깐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예. 저 먼저 수소의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수소는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이 발전하면서 100년 전부터 우리가 이미 충분히 써왔습니다. 단지 소비자들이 직접 사용을 안 했을 뿐이고요. 그래서 수소는 이제 그 폭발 한계가 좀 높다는 거 이외에는 예. 상당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일부에서 뭐 수소 폭탄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예, 하는 예. 건데 수소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안전 그 확보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세계 그 수소 안전에 관련된 거를 제가 총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이 제시한 그런 기준보다도 저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수소 안전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 단지 관리는 잘 해주셔야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기술력으로도. 네네. 예. 수소 가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DOE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킬로그램당 한 11,000원 정도 충전소에서 판매하는데 DOE 기준으로 한 5,000원 이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거가 태양이나 풍력이 다 그리드에 물려서 쓰고 남는 여분의 전기를 가지고 수전해를 해서 공급을 하는 경우가 그 가격을 맞출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대개 수전의 그 세팅을 5메가와트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주도 12메가짜리 지금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은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단 제일 중요한 거가 수소 충전소가 24시간 열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가 1년에 한 1억 5천 정도 됩니다. 거기에 안전요원이라고 해갖고 4명이 항상 상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영의 문제입니다. 경영의 문제에서 버스 정류소에다 세워놓고 여기도 버스 전용으로 해주고 하면은 그래서 수소 가격은 앞으로도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수소 70% 이상은 외국에서 수입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더 가격이 떨어질 걸로 이렇게 하는데 기왕이면은 제주도가 풍부한 그 재생에너지 인프라도 있으니까 이거를 수전해하고 연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제주도는 이렇게 가격을 낮췄다 그런 시범 사례를 제시하는 것도 훨씬 더 좋으리라고 합니다. 그럼 정부도 더 지원을 해주겠죠.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은 수소 가격은 어차피 점진적으로 하락을 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수소 확대와 관련해서 혹시 좀 그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나 우려되는 점은 없으십니까?
수소 관련해서는 제주는 이제 그린 수소를 중심으로 예. 생산하겠다라고 지금 저희 제주 도정은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린 수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0%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이렇게 활용한 수전열을 통한 수소 생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100%의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남는 전기들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예. 부분들을 그리드하고 어떻게 맞물려서 남는 것들을 잘 이 수소 생산으로 수전에 연결시켜서 그거를 원래 버려야 되는 전기를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수소를 생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그린 수소로 생산하니까 수소 중에서도 가장 고품질의 수소를 생산하는 거고 무탄소 수소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려고 하니까 이 개통 관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리드라고 지역적으로 예. 그런 에너지의 사용을 이렇게 좀 총괄해서 이 지역에서 요만한 에너지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가 얼만큼 남고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돼서 수전회로 다 그게 연동이 돼서 생산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분산에너지 형태의 어떤 그리드가 지금 세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가 만들어지는 수전회 시설을 통한 수소도 100% 그린 수소라고 입증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통들을 잘 분류를 해서 정말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그린 수소임에도 불구하고 생산 단가를 이만큼이나 낮췄다라고 하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제주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시장성에 대해서는 좀 의심하는 분들이 아직 좀 많이 계시는 것 같고, 그 김종동 국장님은 혹시 이 수소와 관련해서 좀 우려되는 점은 없으십니까? 일단 수소하고 지금 어쨌든 가스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가장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스 발전소의 혼소부터 시작해서 전소까지 가겠다. 이게 가스라는 건 지금 LNG를 얘기하는 걸 텐데 사실 가스 발전 퇴출에 대한 요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어쨌든 가스 발전도 기본적으로 화석 연료이기 때문에 탄소를 배출하는 시설이고 미세먼지도 뭐 적게 배출한다고 얘기는 되고 있지만 예. 뭐 석탄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고 사실 화력 발전으로 따지게 되면 막대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건 맞거든요. 이런 부분 생각했을 때 어쨌든 가스 발전 퇴출이 얘기되는 마당에 사실 이 수소가 갑자기 등장함으로 인해서 가스 발전을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줬다라는 비판이 사실 환경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 예. 왜냐하면은 가스 발전 같은 경우에 이제 첫 시작은 수소를 혼소하는 건데 지금 혼소 계획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사실 뭐 50% 혼소하는 시점을 2040년 예. 내지 뭐 2035년 뭐 이렇게 땡겨서 보는 쪽도 있지만 아무튼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한 50% 전소 시점은 아직 정확하게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뭐 관련 기술이 있다고 하지만 전소로 해서 상업 발전이 가능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가스 발전소가 말 그대로 수소만 전소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어느 나라도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2050년에 우리는 탄소 중립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가스 발전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느냐 이 수소의 혼소라는 것 예. 그리고 수소의 전소라는 것을 위한 기술 개발 때문에 그냥 이런 부분을 고민했을 때 굉장히 이제 환경단체 쪽에서는 아 이거 잘못하다가는 가스 발전을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 있는 하나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흔히 말해서 이제 탄소 중립이 예. 2050년에 가능하겠느냐라는 사실 우려와 비판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린 수소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죠. 특히 이게 엄청난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가야만 사실 그린 수소가 가능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뭐 지금 중동 쪽에서 뭐 이미 뭐 포스코나 이런 데서 지금 발전 공여 몇 군데하고 지금 진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을 거의 5기가를 예. 설치해서 뭐 연간 28만 톤에서 26만 톤 정도의 수소를 생산하겠다 2030년부터 뭐 이런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대한 규모의 토지 내지는 해상의 공간을 점유하는 막대한 시설에 재생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약간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수소라는 것을 발전에 계속 이입을 해야 되느냐. 어쨌든 재생에너지도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이제 전기 저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도 어느 정도 지금 발전 단계 그리고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예. 이 수소라는 거에 과연 이렇게 크게 생각해서 좀 집착이라고까지 얘기될 수 있을 정도로 좀 해야 되느냐라는 예, 예. 생각은 드는 거죠. 도전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게? 네, 저는 뭐 집착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이렇게 더 많은 얘기를 나누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분과 오늘 얘기 나누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 그 도정에서 나온
제목도 에너지 대전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화석연료의 시대를 넘어가서 이제 대전환의 시대에 들어간 건 맞는 것 같거든요. 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부분이나 현실 세계에서 맞닥뜨리는 부분에서 정말 큰 변화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일단 시나리오가 나온 것이고 지금 나온 기대, 그다음에 우려들을 같이 좀 논의를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앞으로 가장 그래도 좋은 길로 찾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자리는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씩 제주도 에너지 정책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는지 마무리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학 회장님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계획 정지에 대해서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여기 지금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스터빈도 들어가고 있고, 근데 수소 혼소 같은 거 이제 막 개발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제주도에서 이거를 할 때는 좀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것까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말하자면 시장이나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거. 그러니까 너무 지금 많이 하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선택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요 사업을 잘만 추진을 하시면은 이게 세계적인 선도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워낙 재생에너지 종류도 다양하고 연료전지도 다양하고 수소 만드는 법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좋은 모델들을 선택해서 그걸 딱 갖추시게 되면은 이게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성과 확산 효과가 있으니까 좀 열심히 해 주시고 좀 경제성도 계산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에 의원들께서도 이 부분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도전과도 이게 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좀 제언을 해주신다면. 제주도의 기후 위기도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30이든 2035든 제주도는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앞서서 이제 걸어가겠다라고 공약을 하고 있고요. 제주도의 어떤 청정 환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에너지 대전환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제주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적 한계라든지 재정적 한계 이런 부분들을 중앙 정부나 그다음에 이제 미래 기술들을 선도하고 있는 공기업들이나 기업들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서 제주가 그 앞서가는 길에서 먼저 한번 선도적인 역할과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도민들도 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가져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고민하는 그래서 좀 여러 다양한 지혜를 모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도 국장님 혹시 30초 안에 마무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토론을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얼마만큼 이해를 해주실지 걱정이 크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자리가 계속 만들어져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자리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많이 만들어주시고 공론화에 열심히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눈빛이 이쪽으로 가 있네요, 보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많은 얘기를 앞으로 나눠봐야죠. 그리고 시청자들께서 얼마나 이해하셨을까라는 걱정을 하셨는데 정말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들으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도 좀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을 쉽게 풀어가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네 분과는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도 한번 또 기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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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기후 변화가 아니라 위기의 시대이기도 하죠.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가져가야 할 전 세계 공통 과제가 됐습니다. 앞서 나가는 길을 선택한 만큼 과정과 결과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추진을 기대해 보도록 하죠. 시사기획 이슈 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